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연결사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하나만 미리 얘기를 하면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거를 연결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어. 혹은 뭐 접속부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 다 맞는 말이고, 다만 나는 이제 이걸 연결사로 부른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런 거 공부할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애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런 거 공부를 할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 또. 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학생일 거야.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연결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외워야 돼요. 그치, 외워야지. 예를 들어서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외워야 돼요. 또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외워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 자, 맞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고등학생이 연결사를 공부를 할 때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하나만 더 하자. 뭐 할 거냐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연결사들을 묶어서 일반화라는 걸 할 거야. 자, 일반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연결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능이 있을 거야. 자, 봐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hence, 그러므로. 얘네들은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지, 분명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일반화를 한번 해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보자는 거거든. 어떤 기능일 것 같아?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 인과요. 원인과 결과를 붙여주는 기능을 가져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 맞거든.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결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의미를 외우는 것 플러스 하나만 더해서 비슷한 애들 모아서 일반화해서 기능까지도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쉬운 문장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쉬운 문장들만 나올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가 공부를 뭐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연결사가 무슨 뜻이 있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 그렇게 풀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능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 학원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게 있다면 얼른 외웠으면 좋겠고, 자, 다만 조금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는 부분은 뭐냐면 in conclusion을 결론적으로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in conclusion을 그러므로나 결과적으로라고 해석을 해도 돼.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 아, 물론 그치. 이렇게 해석해도 돼. 왜냐면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모은 거거든.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거랑 이거랑 그렇게 많이 다른가? 그게 그거 아니야. 그치?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hence라는 거를 그러므로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라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야. 또 뭐 therefore를 그러므로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돼. 다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기능이 뭐다? 원인 결과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밑에 예시로 나온 걸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에 이제 빈칸을 딱 주고 나서 자, 연결사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래서 1번 but이 들어간다. 2번 thus가 들어간다. 자, 골라보시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집어넣었을걸? 자, 집어넣어서 자, 나는 배가 고프다. 하지만 나는 빵을 사 먹는다. 느낌이 이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땡. 자, 또 집어넣어.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므로 나는 빵을 사 먹는다. 생각을 하는 거지.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정답. 보통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자, 먼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이게 우선이야. 이게 우선. 자,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빵을 사 먹는다. 자, 이 두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원인 결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는 인과 기능을 가지는 연결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인과 기능을 가지는 게 누구지? 아, 그치, 네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야. 이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야. 연습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 또 밑에 걸로 한번 풀어볼게. 자, 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 좋은 성적을 얻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연결사가 뭘까? 집어넣지 말고,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집어넣어. 알겠지? 자, 난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좋은 성적을 얻었어. 자, 둘 관계가 어떻지? 원인 결과지. 아,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과 연결사겠구나. 인과 연결사 뭐가 있지? 하고 이제 고르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꼭 그렇게 합시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자, 영어를 쭉 보자. 좀 익숙한 것들도 있고 좀 어색한 것들도 있을 거거든. 보통 이제 뭐가 생소하냐라고 물어보면은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러는 학생들이 있었어. 뭐 nonetheless, nevertheless 뭐 해괴명칙하게 생겼잖아. 뭐 처음 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 고등학생이 된 이상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좋지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크게 어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편하게 외워도 괜찮아. 다만 기억할 건 뭐다? 기능이 역접대조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언어적으로 혹은 국어적으로라고 말을 해도 괜찮으려나? 하여튼 언어적으로 역접과 대조는 사실은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수능 영어 혹은 고등 영어에서는 역접과 대조를 크게 구별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만큼은 역접과 대조는 그냥 거의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밑에 거 보자. 자, 또 여기에 빈칸에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집어넣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집어넣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먼저 읽고 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실망스러운 성적을 얻었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게 인과야? 아니잖아. 그치?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성적이 되게 실망스러워. 이게 역접인 거지. 그치? 뒤집어진 거지. 자, 또 밑에 거. 샌디는 노래를 잘해. 샌디는 춤은 못 춰. 그럼 뭐야? 이게 역접인 거야. 그치? 앞뒤 문장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 아, 역접 관계예요. 그럼 역접 연결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돼. 선택지 중에서 역접인 걸 골라내면 되는 거지. 역접인 거 어떻게 골라내요? 아, 그건 외워야지. 그거 외우세요. 내가 외우는 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외우는 건 학생들의 몫입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로 가봅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부정-긍정 교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부정과 긍정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 반드시 부정, 긍정일 필요는 없고 긍정, 긍정, 부정이어도 되거든. 근데 보통은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니 부정과 긍정인 경우가 더 많았어. 부정과 긍정. 그래서 이름 자체도 부정, 긍정, 교차라고 이름을 붙였어.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나도 그렇고 이제 나하고 수업을 좀 오랫동안 했던 학생들도 그렇고 부정, 긍정, 교차, 부긍, 교차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 줄여서. 그 용어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거야. 영어를 먼저 한번 볼게. instead 대신에, rather 그보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느낌이 좀 있잖아. 대신에 하고 그보다는이 이게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보면은 instead하고 rather가 이제 쓰임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아이고, 연결사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나는 과자를 안 샀어. 아이스크림을 샀어. 자, 이제 뭐가 들어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과자를 안 샀어. 아이스크림을
샀어. 이럴 때가 부정긍정 교차야. 이럴 때가. 한번 넣어볼게. 대신에 한번 넣어보자. 나는 과자를 사지 않았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샀다. 얼마나 깔끔해. 이렇게 풀자는 거야. 그보다는 한번 넣어볼까? 나는 과자를 사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샀다. 이것도 깔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사 문제를 풀면 되게 좋아. 자, 샌디는 키가 작다. 자, 부정 나왔지. 샌디는 성격이 좋다. 긍정 나왔지. 이럴 때 쓰는 게 부정, 긍정 교차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 샌디는 키가 작다. 대신 성격이 좋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겠다는 거. 또 우리는 여행을 포기했다. 우리는 쇼핑을 했다. 자, 포기했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이지. 쇼핑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긍정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부정, 긍정 교차가 들어가면 된다. 인스테드나 레더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넣어볼게. 여행을 포기했어. 그보다는 쇼핑을 택했어. 이렇게 가겠다는 거네. 어때? 막상 해보니까 또 괜찮지. 자, 부정, 긍정 교차는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인스테드하고 레더를 부정, 긍정 교차라고 설명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정, 긍정 교차라고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각자의 방법이 다 있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실제로 보면 심지어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 부정, 긍정 교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머리에 진짜 잘 넣자.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자, 예시. 사실 이거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예시인데 For example, for instance 뭐 많이 봤던 애들이지. 뜻도 똑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여기다가 근데 필기를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 일반적인 진술에서 예시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연결사야. 사실 보면은 당연한 거거든. 예를 드는 거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에서 예시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 구체 대상이 등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그래서 말하는 구체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시를 들다 보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꺼내게 되거든. 그치? 구체 대상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풀이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자. 샌디는 재능이 많다. 자, 연결사 뭐가 들어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샌디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룬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재능이 많다 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룬다. 이거 예시 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 잘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자. 구체 대상이 등장한다며. 자, 재능이 많아. 구체 대상이 나온 거지. 노래가 구체적인 대상인 거지. 또 악기가 구체적인 대상인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거야. 또 밑에 거. 자,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훈훈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딱 느낌이 오지?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가 예시를 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연결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게. 어제 지하철에서 훈훈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거 자체가 구체적인 대상을 꺼낸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이 된다 싶으면 예시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For example, for instance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 자, 재진술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거랑 뒤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다만 여기서 똑같다라고 하는 게 정말 똑같은 말을 두 번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거랑 뒤에서 말했던 거랑 알고 보니 똑같은 말이네. 이럴 때 재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를 한번 봐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이런 뜻이야. 됐지? 아까도 말했지만 뜻은 이렇게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고놈이 고놈이기 때문에. 자, 예시를 한번 볼게. 그 애는 머리가 좋다. 그 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1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생각을 해보니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이 똑같은 내용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 자, 머리가 좋아. 공부를 안 해도 언제나 1등을 해.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럴 때 재진술 연결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자, 또 밑에 거. 나는 샌디를 좋아한다. 나는 샌디만 보면 심장이 쿵쿵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자,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지, 그치? 좋아한다. 샌디만 보면 막 심장이 쿵쿵댄다, 난리가 난다.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는 재진술 연결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됐어? 잘 따라하고 있어? 자, 이번에는 나열 같은데 다른 이렇게 써 있는데, 흔히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써. 같은데 다른 해가지고 같다라고 필기를 많이 해. 이거 다 쓰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같다 이렇게 쓰거든. 이제 학원에 처음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다가 뭐예요? 같다, 같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데 다른을 줄여서 같다라고 적거든.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같은데 달라. 이게 뭔 소리냐고? 같은데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거지. 예시를 들어볼게. 나는 딸기를 좋아해. 나는 포도를 좋아해. 자, 뭐가 같아? 좋아한다는 게 같지. 근데 뭐가 달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르지? 딸기, 포도. 달랐잖아. 이게 같은데 다르냐. 또 해볼게. 나는 어제 빵을 먹었어. 또 나는 어제 치킨을 먹었어. 자, 같아? 같지. 먹었다는 걸 말하는 건 같은 거잖아. 근데 뭘 먹었는지가 다르지. 빵, 치킨 다르잖아. 감 잡히지. 이게 같은데 다르냐. 이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이거든.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같다라는 이 포인트를 잘 잡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자, 영어를 한번 봅시다. Also,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likewise, similarly. 자, 이런 애들. 다 뭔가 느낌이 비슷비슷해. 어떤 느낌이냐면 할 말이 더 있어. 더 있어. 게다가 있잖아. 더욱이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면 같은데 다른 연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 나는 빨강색을 좋아한다. 나는 보라색을 좋아한다. 자, 같은데 다른 게 느껴지지.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한다라는 점에선 같은데 앞에선 빨강색, 뒤에선 보라색. 같다야 이게.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연결사는 같은데 다른 연결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훌륭합니다. 자, 밑에 거. 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또 나는 어제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었다. 라는 문장을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자.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어떤 관계야? 같다지, 같다. 뭐가 같아?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점은 같은 거지. 근데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아기를 도와줬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갈 연결사는 같은데 다른 연결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이거 하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다. 문장이 길어졌어. 그치? 길어졌어. 길어졌을 때 연결사 문제를 만약에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 막 집어넣어서 풀잖아? 그러면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기능을 공부를 하는 거야. 기능으로 푸니까 어때? 되게 확 보이지. 그치? 할머니 도와드렸다, 애기 도와줬다. 같은 게 다른 거네.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자, 그 다음 거.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연결사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피드백 같은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답은 분명하게만 출제가 돼.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연결사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고 하는 연결사 문제들을 이제 보잖아.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외부에서 만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on the other hand하고 still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란 뜻이고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야. 근데 이거를 뜻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기능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on the other hand 역접이었어. 역접대조였어. 역접대조. still 뭐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역접대조거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둘 다 역접인데 역접과 역접 중에 뭐가 정답이야? 이건 완전 아이러니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혹은 학생들한테 내면 안 되는 문제거든. 학생들이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갖고 오는 거지. 선생님 이거 안 풀려요. 그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거 풀지 마. 좀 거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on the other hand하고 still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고등 영어나 수능 영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걸 요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 결론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만 나올 거거든. 역접과 역접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됐지? 답은 분명하게만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또 밑에 거 보자. Therefore, 그러므로 이거 기능이 뭐냐면 in과, 자, in fact 뭐였어? 재진술. 좀 외웠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 라는 문장과 수학 시험지만 보면 식은땀을 흘린다 라는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수학을 못해. 수학 시험지만 보면 식은땀이 나.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인과일 수도 있겠지. 수학을 못하는 게 원인, 땀이 나는 게 결과. 말 되지. 자, 수학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난다라는 말하고 수학을 못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뭐야? 재진술도 맞는데 못 풀잖아. 이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야. 아까도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이런 것도 안 나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설명할 때 두 개가 다 되는 경우는 시험지에 등장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또 밑에 거. However, instead. However는 역접이고 instead 뭐였지? 부정, 긍정, 교차였지. 부정, 긍정, 교차였지. 자, 봐봐. 그녀는 커피를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부정이네. 홍차를 좋아한다. 긍정이네. 그럼 뭐야? 인스테드 정답이네. 근데 커피를 안 좋아해. 하지만 홍차는 좋아해. 뭐야, 이것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안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검토를 안 해서, 검토를 부족하게 해서 내셨거나,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 본인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많겠지. 학생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혹은 생각을 잘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앞뒤 문장의 요약, 압축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우리가 연결사를 일반화시켜서 기능을 공부하는 게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봅시다. K대학교에 있는 제2 교수가 1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실험을 진행해온 결과 인간의 신체적 성장 발달은 유아기의 부모에게서 받은 애정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숨이 탁 막히지. 자, 그리고 연결사를 쓰고 뒤에 제2 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깊은 교감을 나눈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풀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결국은 있잖아. 연결사라는 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그냥 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된 말과 정리된 말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자,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 자,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성장 발달이 부모에게서 받은 애정의 정도와 비례를 하더래. 무슨 말이야? 부모에게서 애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을 한다. 혹은 성장 발달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밑에 거 한번 볼게.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깊은 교감을 나눈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보인대. 자, 부모와 교감을 많이 나눈 사람일수록 어떻다? 안정적인 정서.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공격성이 낮았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고 나서. 자, 비교를 해봅시다. 애정을 많이 받으면 성장 발달을 한다. 교감을 많이 하면 정서가 안정적이고 공격성이 떨어진다. 아, 애정과 교감은 같은 말인 것 같아. 그치? 애정하고 교감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애정이 성장 발달을 돕는다. 애정과 같은 교감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 다른 거네. 자, 같은데 다른 거지. 같은데 다른 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부모와의 어떤 교감이 영향을 준다라는 건 같아. 그치? 부모와의 교감이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준다?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준다. 정서적으로 영향을 준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데 다르니 정답이야. 같은데 다른. 자, 그러면 같은데 다른 연결사를 한번 골라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similarly가 정답이네. 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 자, 끝났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하나만 부탁을 할게. 연결사가 이제 각각 무슨 뜻을 가지는지는 당연히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있지. 무슨 뜻을 가지는지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하나만 더 묶어서 기능이 뭔지도, 기능이 예시다, 기능이 부정, 긍정, 교차다, 이런 기능까지도 머릿속에 잘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